월요일 유튜브 저는 믿고 가자 쟈입니다. 오늘은 2월 3일 월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네,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네,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이 주식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주식 개장을 하자마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폭락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오늘 주식 이제 오픈을 하자마자 다우존스는 600포인트가량 이제 급락을 이렇게 또 했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내려갔다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수순이어가지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4% 그리고 이 S&P 500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9% 그리고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2% 정도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더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내려갔다가 살짝 이렇게 또 바운스를 하면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왜 내려갔다가 바운스를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 대통령이 2월 1일부터 이 테리프 관세를 이렇게 또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다가 이렇게 또 매기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멕시코, 캐나다에다가는 25%의 이제 관세를 매기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다가는 10%더 얹어서 그러니까 이제 35% 정도의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기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주식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식이 다 이렇게 또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꼬꾸라지고 있으면서 오늘 이 미국 주식 오픈을 하자마자 이렇게 내려가고 막 있다가 그러다가 이 멕시코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에서 이 멕시코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얘기를 이렇게 또 잘 나눠가지고 25%의 관세 이 멕시코에다가 매기는 거는 한 달 더 밀어주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 그러자마자 다우존스는 600포인트 가량 쭉 내려가다가 지금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200포인트 가량만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우선 막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다가 이 관세를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캐나다, 멕시코 전부 다 지금 반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도 이거는 엄청나게 부당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WTO에다가 이렇게 또 제소를 해가지고 법적 조치를 이렇게 또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보복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중국에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서도 트루도 총리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미국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미국 사람들 우리들의 이제 동맹이지 않느냐, 우리들의 친구이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 둘 다 죽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도 이렇게 또 하면서도 캐나다 사람들한테 이제부터는 미국에 이제 여행도 가지도 말고 미국의 물건도 웬만하면은 사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멕시코도 뭐 마찬가지라고 한다고 하고 어쨌든 간에 이 미국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를 이렇게 또 올림으로 해가지고 당연히 중국, 멕시코, 캐나다 당연히 더 힘듭니다. 더 힘들기는 힘들지만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안 힘드냐?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미국도 굉장히 힘들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요. 이렇게 관세를 올린다고 하면은 당연히 가격이 이렇게 또 올라갈 것이지 않습니까? 이 물건의 이제 가격이 이렇게 또 올라간다고 하면은 저희 같은 이런 뭐 중산층들이나 뭐 저소득층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제 돈 쓰는 게 더 많이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그런 소리죠. 이게 뭐 아무도 좋은 그런 이제 결과를 내놓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관세를 올리고 있는 이유는 이 중국을 견제를 하는 게 이제 가장 크기는 큽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이 수입을 하는 그 물건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도 많지 않습니까? 이 전 세계에서 아마 이제 가장 많은 물건들을 이렇게 또 수입을 하는 건데 수입을 이렇게 또 많이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중국에다가 관세를 너무나 이렇게 더 많이 붙이다 보니까 중국이 뭐 멕시코 특히 멕시코에다가 굉장히 많은 이 공장들을 이렇게 또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에서 이 중국 사람들이 만든 이런 공장들에서 물건들이 이렇게 또 생산이 돼가지고 중국에서부터 이제 뭐 원자재 같은 것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넘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에 있는 이 중국 공장들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미국으로 이렇게 또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멕시코 이거 좀 심각하다. 지금 뭐 중국을 이렇게 막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중국 사람들이 멕시코에다가 이렇게 또 공장을 차려가지고 거기에서 물건을 이렇게 또 올리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마약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마약이 펜타닐 있지 않습니까? 이 펜타닐이 너무나 심각하게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병들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제 멕시코에서 이제 펜타닐 이렇게 또 올라오는 거 막아라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펜타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에서 원료들이 이 멕시코로 이렇게 또 넘어와가지고 이 멕시코에 있는 카르텔들이 이 펜타닐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미국에다 이렇게 또 올려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 너네가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미국이 이렇게 또 병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물건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멕시코 와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 관세 없이 이제 넘어오는 것도 이제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서 물건을 이렇게 또 팔려고 하면은 미국에서 물건을 만들어라. 그리고 펜타닐 같은 이 마약 같은 것들도 너네들이 알아서 잘 막아라. 그리고 이 불법 이민자들 이 문제도 너네들이 좀 알아서 잘 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멕시코에다가 25% 이제 관세를 매긴 거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캐나다도 이제 비슷하게 이 불법 이민자들 문제 그리고 마약 같은 것들도 뭐 캐나다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넘어온다고 합니다. 그것들도 이제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나 이렇게 또 무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도 이제 미국은 이제 적자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캐나다는 흑자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어떻게 우리만 계속 적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저기다가 복합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세를 지금 올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막 관세를 올리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이러다가 우리도 이제 관세 맞겠네라고 하면서 지금은 유럽도 주식이 내려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주식이 트럼프발 이 관세 때문에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다가 25%의 관세를 매기기로 했는데 왜 이 관세 매기는 거 한 달 미뤄졌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 하면은 이 멕시코 대통령이랑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얘기를 이렇게 또 나눴다고 합니다. 얘기를 이렇게 또 나누게 되면서 이 멕시코에서 한 10,000여 명 정도의 군인들을 이 국경에다가 이렇게 또 배치하기로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 불법 이민자들 이렇게 또 넘어가는 거 어느 정도 이제 단속을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은 너네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밀어줄게. 25% 관세 붙이는 거 한 달 정도는 밀어줄게 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멕시코의 이제 관세는 한 달 뒤에 25% 이렇게 또 매기기로 하게 됐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오늘 미국 주식시장이 어마무시하게 꼬꾸라지다가 그나마 이 뉴스가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멕시코 25% 이제 관세 이제 한 달 밀어준다고 하니까 다시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마이너스라고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좀 많이 복구를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이제 기사에서는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불법 이민자들 이 불체자들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잡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강제 추방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미국에 있는 수용소들 있지 않습니까? 불체자 이 수용소가 지금 꽉꽉 차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붙잡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풀어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불체자이면서 어느 정도 범죄를 저지른 그런 이력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잡아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불체자이면서 이제 범죄 이력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발찌 같은 거 이렇게 또 채워가지고 감독하에 지금 풀어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냥 풀어주는 것은 아니고 지금 다 감시를 하면서 풀어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추방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또 잡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뒤로부터 지금 뭐 얼마 지나지도 않았거든요. 한 2주 지났나?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막 확확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랑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USAID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USAID라고 하는 것은 이 케네디 대통령이 예전에 이제 만든 거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 정부에서 국제 개발비 그리고 인도적인 그런 지원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은
미국은 이제 정의로운 나라이고, 그리고 미국이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좀 이제 개발이 필요한 그런 나라들이나, 그리고 좀 이제 인도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한 그런 나라들을 이렇게 또 도와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1961년도에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서 이렇게 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일론 머스크랑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없애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US 에이드 그 직원들한테 나오지 말아라 라고 우선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워싱턴 DC 이제 본사 출근을 지금 금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금지를 시키고, 그리고 그냥 우선 재택근무해라 라고 일도 주지 않으면서 재택근무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도 조만간 이 US 에이드도 이제 문을 닫고 이제 폐지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US 에이드 그 웹사이트 역시 지금 이 접속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의 확실시 이 US 에이드라고 하는 이 부서는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모든 그 지출을 다 줄이고 있습니다. 다 줄이고, 그러면서 이 부자들에 대한 인컴 텍스를 지금 굉장히 지금 줄여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부자들한테 이제 세금을 덜 거두니까 이런 이제 지출을 이제 줄인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는,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또 굉장히 힘든 나라들을 이렇게 또 도와주는 그런 에이드까지 지금 이 문을 이렇게 또 닫으려고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미국은 앞으로 더 심각한 이 빈부격차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합니다. 이거는 지금 눈에 뻔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정부 지출을 그냥 극단적으로 지금 다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부 지출을 줄인다고 하면은 당연히 정부에서 쓰는 돈들이 이렇게 또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이제 보통 사람들, 이런 뭐 중산층들이나 이 저소득층들은 정부로부터 받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들 수도 이렇게 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미국이 이렇게까지 경제가 이제 튼튼할 수 있는 이유가 정부에서 지출을 많이 해줬기 때문이거든요. 중산층들한테 돈을 찔러줬단 말이에요. 일자리를 늘리고 이 정부에 이제 관련된 그런 일들을 어마무시하게만 늘리고 뭐 그래가지고 정부 지출이 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산층들이 이제 살아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제가 튼튼하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조만간 미국의 중산층들 다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공화당원들이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기업들에서 이런 뭐 억만장자들이 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낙수 효과로 돈이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또 기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예전에도 계속 이제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히 미완성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 돈을 이렇게 또 많이 번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더 어떻게 하면은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악착같이 이렇게 또 뽑아내가지고 돈을 더 벌 수 있을지만 이렇게 또 생각을 하지, 절대로 돈을 분배를 하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오히려 더 마른 걸레를 막 쥐어짜면은 뭐 국물이 나온다네. 마른 오징어도 뭐 쥐어짜면은 뭐 국물이 나온다네 만다네 그런 얘기가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기업인들이 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뭐 벌어가지고 뭐 낙수 효과가 있다네 만다네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아시다시피 AI 같은 것들이나, 그리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로봇들이 지금 계속 개발이 이렇게 또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 된다고 하면은 이 기업들이 사람들 쓰는 것보다 당연히 AI 같은 것들이나 그리고 이제 로봇 같은 것들을 더 많이 쓸 텐데,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뭐 중산층들이나 이런 저소득층들은 더욱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돌아가고 있는 이런 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래를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이런 부자들을 위한, 기업인들을 위한 그런 행정 몇 명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일론 머스크 밑에서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렇게 또 올림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달러 강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우선 이 캐나다 달러 그리고 이제 멕시코 이제 페소가 최저치를 지금 기록을 이렇게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달러가 계속 이렇게 또 강해지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 위안화 역시 최저치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달러 강세가 계속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유럽에 있는 유로화더라든지 뭐 파운드화라든지 지금 달러 강세가 계속 이렇게 또 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막 이 관세 전쟁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만 관세를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이제 보복 관세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 무역 전쟁을 계속 더 이렇게 또 시작을 할 테인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더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가지고 10만 달러 아래로 이렇게 또 떨어졌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관세 전쟁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보복 관세라든지 이제 뭐 무역 전쟁 같은 것들이 이제 더 심하게 이렇게 또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글로벌 무역이 이제 엄청나게 얼어붙을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전 세계적인 이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 트럼프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이렇게 또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를 이렇게 또 올림으로 해가지고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중국에다가 10% 이제 관세를 더 올리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25%에서 이제 10% 더 올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중국 물건들은 35%의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물게 되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중국의 GDP는 0.5% 정도가 내려갈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이 중국의 GDP가 한 5% 정도 이제 상승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한 0.5% 정도가 이렇게 또 내려가가지고 올해 중국의 GDP는 4.5% 정도가 될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중국의 위안화 역시 계속 이렇게 또 약해질 것이다. 지금 벌써 한 0.6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달러당 7.3위안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또 낮은 상태에서 유지가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올해는 뭐 7.3에서 뭐 7.5위안 정도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이 미국의 이런 뭐 관세 정책이나 뭐 무역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중국이 조금 더 이제 어려워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서는 대규모 이 경기 부양 정책을 이렇게 또 쓸 수가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중국은 아마도 또 이 경기 부양책을 이렇게 또 내놓게 되면서 돈을 또 이렇게 또 뿌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중국은 지금도 이 과잉 생산이거든요. 과잉 생산이 더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중국은 WTO에다가 미국을 이렇게 또 제소를 이렇게 또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 법적 공방을 이렇게 또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 관세를 이렇게 또 올린 게 중국만 이렇게 또 올린 것이 아니라 이제 멕시코까지 이렇게 또 올려버려가지고 중국이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멕시코에다가 뭐 공장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미국으로 이렇게 수출을 하려고 했었던 거, 이거를 지금 막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는 이 멕시코로 이렇게 또 수출을 우회하는 것을 이제 동남아시아로 지금 우회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또 수출을 할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지금 난리가 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앞으로 이제 무역 전쟁은 더 심화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중국,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미국이 관세를 막 여기저기다 막 지금 올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이런 이제 무역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안 좋은 영향만 끼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무역이 이렇게 또 얼어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뭐
아마도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 텍사스 파사데나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LA 근처 이제 파사데나가 아니라 텍사스의 파사데나라고 이렇게 또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어느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제 이 텍사스 이 파사데나에 있는 어느 이제 고등학교에서 무슨 드럼 라인이라고 하는 뭐 행사가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느 한 남성이 80대 남성이래요. 할아버님이 이렇게 또 총을 가지고 이렇게 또 들어와가지고 총을 이렇게 또 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남성에다가 이렇게 또 총을 쐈다고 하는데 총을 이렇게 또 쏘다 보니까 갑자기 막 어수선해지지 않습니까? 어수선해지면서 그러면서 그 행사장 안에 군 경력 이제 아빠가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경찰 출신 뭐 아빠가 있었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그 두 분이 이 용의자를 이렇게 또 덮쳐가지고 재빠르게 이렇게 또 총을 이렇게 뺏어서 더 이상의 피해는 이렇게 또 없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진짜 큰일 날 뻔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아빠들이 진짜 용감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군 경력이 있고 그리고 경찰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이렇게 또 대비를 하면서 용의자를 이렇게 또 제압을 이렇게 또 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경찰은 이 용의자를 이렇게 또 잡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두 아빠 때문에 더 이상의 큰 피해는 이렇게 또 없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총격 사건이 일어났지만 정말 다행히도 이렇게 저지가 돼가지고 멈출 수 있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를 이제 막 이렇게 또 매기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주식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 주식 시장도 지금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홍콩도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제 일본 주식도 다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 뭐 당연히 뭐 한국 주식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럽 주식 시장도 뭐 독일이며 뭐 영국이며 다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이 지금 막 시작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럽도 이제 조만간 이 관세가 이렇게 또 오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주식 시장이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큰 폭의 관세를 이렇게 또 올리고 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에 이 제동을 이렇게 또 걸고 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또 초래를 할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되는 것이고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 무역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인플레이션이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렇게 관세 전쟁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자칫하다가는 미국만 왕따를 당하고 다른 나라들끼리만 이렇게 또 뭉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지금 브릭스라고 해가지고 러시아, 중국, 뭐 인도 그리고 뭐 짜잘한 다른 나라들 이렇게 또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뭉치고 있지 않습니까? 뭉치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지금 뭐 관세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뭐 전 세계적으로 막 뭐 전쟁을 한다네 만다네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면은 다른 나라들도 뭐 유럽까지도 어쩌면 이 브릭스 뭐 이런 곳에 이렇게 또 가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뭐 멕시코나 캐나다나 브릭스로 다 가입을 이렇게 또 해버려가지고 다른 나라들끼리 다 뭐 무역 뭐 프리 트레이드 하고 막 그렇게 되고 미국만 이제 왕따가 된다고 하면은 미국은 진짜 처참하게 경기 침체를 맞지 않을까. 그냥 엄청나게 왕따를 당하면서 이 지배력은 전 세계적인 지배력은 엄청나게 이렇게 또 내려가고 그에 반해 가지고 중국이나 러시아, 인도가 급부상을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미래를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막 내뱉고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좀 심히 걱정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파나마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파나마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회담을 가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회담을 가진 이유는 바로 이 파나마 카널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이렇게 또 하면서
파나마 카날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좀 위협을 이렇게 또 가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 파나마 카날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나 많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 우리가 만들어준 이 카날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또 배반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다시 이 파나마 카날을 되찾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막 파나마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여기 파나마 카날은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중국의 영향력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파나마 카날을 본다고 하면은 이게 뭐 관리를 하는 게 뭐 군데군데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군데군데 있는데 홍콩 그 관리를 하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중국의 영향력이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루비오 국무장관은 파나마 대통령이나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여기 이 파나마 카날에 중국 영향력을 이제 완벽하게 없애라.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파나마 카날이 파나마 대통령이 이 중국의 그 1대1로 그 이니셔티브랑 협정을 막 할랑말랑 이렇게 또 했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1대1로 그 이니셔티브랑은 뭐 협정 같은 거 절대 하지 않겠다. 뭐 옛날에 했었나 봐요. 뭐 갱신 같은 거는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파나마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강하게 이렇게 또 밀어붙이게 되면서 이 중국의 영향력이 이제 조금이라도 있는 것을 완벽하게 이렇게 또 몰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LA 로컬 이제 소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LA에서 굉장히 커다란 이 시위가 이렇게 또 있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뭐 미국 전역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불법 이민자들, 불법 체류자들을 이렇게 또 솎아내가지고 이제 대규모 추방 조치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특히 이제 남미 사람들이 이렇게 또 붙잡혀가지고 추방이 이렇게 또 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제는 이 LA에서 이 대규모 시위가 이렇게 또 이루어졌다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이민 정책, 이 대규모 이제 추방 조치는 우리는 반대를 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시위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LA에서도 이제 가장 복잡한 101 프리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렇게 또 막아버려가지고 사람들이 글로 다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었던 이유가 SNS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벤트를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모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모인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 멕시칸 분들이시더라고요. 이 히스패닉 분들이 이렇게 또 거의 다 이렇게 또 모이셔가지고 프리웨이 101 거기도 막고 거기 막다가 이제 나중에 경찰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와가지고 이거는 이제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밖으로 나가라고 이렇게 또 하니까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서 이제 다운타운 LA 쪽으로 이렇게 또 가가지고 이 다운타운 LA도 어제는 굉장히 많은 시위대들로 뭐 북적였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멕시칸 사람들이 히스패닉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어차피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불법적으로 이 땅을 빼앗으면서 만들어진 나라인데 누가 누구한테 불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불법인 사람은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다. 트럼프가 중범죄자형을 이렇게 또 받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지금 범죄자는 바로 이 오벌 오피스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LA는 이제 다른 주들보다 이 불법 이민자들을 이렇게 또 체포를 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LA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이 생츄어리 시티라고 해가지고 이런 뭐 불법 이민자들이나 이민자들을 이제 우대하는 그런 이제 정책들이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제 다른 주들보다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이런 시위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멕시칸 사람들 이제 다른 뭐 영상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보니까 미국에서 태어나면은 이제 시민권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불법으로 멕시코나 남미에서 이렇게 또 넘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부모님들은 페이퍼가 조금 약하잖아요. 불법 이민자들, 그러니까 불체자들이죠. 불체자들이 여기 있으면서 이제 자녀들만 이제 시민권이다 보니까 요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잡히게 되면서 이 부모님들을 이렇게 또 잡아서 아무리 이제 성인이 된 이제 이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모님들은 이제 불체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또 잡아가지고 막 추방을 이렇게 또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막 영상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막 엄마 절대 무서워하지 말라고 내가 꼭 엄마 데리러 갈 테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조심히 하고 있으라고 막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니까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이 미국에서 이제 다 쭉 오래 살면서 자신의 자녀들도 여기서 나와가지고 시민권 받아가지고 이제 자녀들은 시민권인데 이제 자신들은 좀 이제 불체자야, 신분이 좀 별로야. 그래서 요번에 잡혀가지고 막 이제 추방 당하는데 막 자신의 딸들 와가지고 엄마 무서워하지 마 막 얘기를 하면서 너 때 뿌렸고 뺏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 멕시코나 뭐 어디 가더라도 좀 안전하게 있으라고 내가 데리러 갈게 막 이러는데 좀 그래요. 왜냐면 집이랑 뭐 자녀들이랑 패밀리가 다 미국에 있는데 추방을 당한다고 하니까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불법적인 거는 차단이 되어야 되는 게 맞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어느 정도 좀 이제 많은 일들을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참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두 개의 폭풍이 이렇게 또 다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이제 내일 중으로 비가 이렇게 또 내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수요일도 이렇게 또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도 이제 또 다른 폭풍이 이렇게 또 다가와가지고 또 이렇게 비를 이렇게 많이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서든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큰 이 산불을 이렇게 또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지금 굉장히 약해져 있다고요. 나무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또 불타다 보니까 조금만 이 비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산사태가 이렇게 또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위태위태하다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비가 이렇게 또 내린다고 하더라도 산사태 같은 것들은 좀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비가 필요하기는 필요하지만 이런 곳들에는 좀 안전하게 좀 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새벽에 5번 프리웨이에서 뭐 사우스로 가는 그 방향의 이스트 LA 쪽에서 이 계란을 엄청나게 많이 실은 이 트럭이 이 사고가 이렇게 또 나가지고 계란이 이 도로변으로 다 이렇게 또 떨어지는 그런 사고가 이렇게 또 있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정말 요즘 아시다시피 미국이 계란값이 미치지 않았습니까? 계란값이 이렇게 비싼데 그런데 이렇게 커다란 이 트럭, 계란을 실은 이 트럭이 이렇게 또 사고가 나가지고 프리웨이에 다 이렇게 또 버려졌다고 하니까 사고 난 것도 안타깝지만 계란도 또 너무 아깝네요. 요즘 들어가지고 뭐 라면에 계란을 못 넣어 먹겠어요. 계란이 너무 있어가지고 어떤 곳은 막 원더진에 막 15달러씩 팔고 막 그러거든요. 진짜 비싸요. 엄청나게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계란이 지금 금계란인데 그런데 프리웨이에 이렇게 계란이 쏟아졌다. 좀 너무 안타깝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연준에서 이제 FOMC를 이렇게 또 진행을 하게 되면서 저번 1월 달에 금리를 이제 동결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 동결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를 한다 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금리를 내려야 한다. 이 연준 파월 의장 나랑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금리 좀 내려라. 돈을 이렇게 또 풀어야지만 수많은 기업들에서 이제 돈을 이렇게 또 끌어다 써가지고 기업들이 더 이렇게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을 더 이렇게 또 많이 벌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일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경제 포럼에도 이렇게 또 가가지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금리 내려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이렇게 또 동결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지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알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지금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관세를 이렇게 또 올리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미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올 것을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금리 동결한 것에 대해 가지고 지지를 한다라는 그런 발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연준에서는 연준은 이제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은 이제 완전히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잘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연준에서 그거 뭐 정하는 것도 이 미국 대통령의 입김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절대 안 되죠. 어쨌든 간에 파월 의장은 나와가지고 우리 연준은 독자적으로 이렇게 또 운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 이 FOMC를 이렇게 또 진행을 하면서 미국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정명령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마도 이 인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준에서는 금리를 동결하는 게 맞아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또 회의를 이렇게 했었을 것이지 않습니까? 회의를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금리를 동결을 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를 한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이제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렇게 또 올림으로 해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밈코인 있지 않습니까? 밈코인 역시 지금 급락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기 바로 전에 트럼프 코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또 내놨거든요. 트럼프 코인을 내놓자마자 어마무시하게 폭등을 해가지고 73달러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73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취임식이 있은 뒤로 며칠 안에 50% 폭락을 했대요. 50% 폭락을 한 뒤로도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요번에 2월 1일에 이렇게 또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올림으로 해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은 15%가 더 이렇게 또 내려가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17달러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트럼프 대통령 밈코인은 한때 73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반토막되고 그리고 더 내려가가지고 지금 17달러, 73달러짜리가 17달러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트럼프 밈코인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런 이 암호화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이런 좀 튼튼한 그런 코인들 말고 다른 뭐 수많은 이런 코인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었을 그 당시에 취임을 바로 하기 전에 그때 엄청나게 이렇게 또 올랐었거든요. 다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가 지금 본다고 하면은 그 상승분 전부 다 4배 터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코인에다가 이 투자는 거의 투기가 아닌가. 한번 몰렸다가 이제 오른 사람들은 다 팔고 빠져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다 내려가고 그냥 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은 그나마 좀 가장 유명한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긴 안정적인데, 그런데 이제 다른 코인들은 좀 너무나 투기 세력이 너무나 많다라는 그런 소리. 거의 좀 이제 로또 같이 투자 개념이 아니라 이 다른 코인들은 좀 이제 노름에 가깝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멕시코 그리고 이제 캐나다 뭐 중국 뭐 해가지고 관세를 이렇게 또 올리는 바람에 미국에 있는 이 자동차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주식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GM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GM은 8% 정도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포드도 한 5% 정도 이 급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목스웨건도 7% 정도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스텔란티스도 6.6%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는 등 지금 이 미국이랑 이렇게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그 자동차 기업들은 주식이 다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동차 기업들이 멕시코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다가 이 자동차 공장들 그리고 이제 부품 공장들을 이렇게 또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관세를 올려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이 자동차 가격들이 자연스레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은 이 소비자들이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가격들이 있는데 이 가격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판매 저하가 이렇게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수익 면에서도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나빠질 것 같다. 자동차 산업이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자동차 주식들 다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러스트벨트라고 해가지고 이런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 만드는 그런 이 주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좀 밀어준 것도 있거든요. 네, 이 러스트벨트에서 그렇게 미뤄졌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더 나빠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의 경제가 뭐 다 같이 지금 나빠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수순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어제 이 TSMC 있지 않습니까? TSMC 주식은 어제도 이렇게 또 내려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TSMC는 어제 뭐 6.6% 정도 이제 급락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뭐 당연히 복합적이다라고 한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식 시장이 좀 많이 내려갔죠. 그것과 이렇게 또 더불어 가지고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딥시크라고 해가지고 이 새로운 이 AI 챗봇을 이렇게 또 내놨는데 이 성능도 굉장히 괜찮은데 이 굉장히 싸게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또 만들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고급 기능들도 다 무료로 이렇게 또 배포를 하고 거기에다가 오픈 소스까지 이렇게 또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이 AI 업계에서 충격을 받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저기능의 이 AI 칩으로도 이렇게 대단한 이 AI를 이렇게 또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이 엔비디아 칩들이 이런 고사양의 엔비디아 칩들이 필요 없는 게 아니느냐라고 하면서 뭐 엔비디아도 어마무시하게 내려가고 17% 18%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이 AI에 연관이 된 그 수많은 기업들이 다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TSMC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SK 하이닉스 있지 않습니까? 이 엔비디아에다가 이 메모리 칩을 이렇게 또 이 제공을 해주는 이 SK 하이닉스도 많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성은 조금 내려갔대요. 왜냐하면 삼성에서는 엔비디아에다가 이 메모리 칩을 제공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제공을 못 하고 있죠. 기술이 안 돼가지고 SK 하이닉스의 이제 기술이 밀려버려가지고 삼성이 참 안습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기름값이 다시 오를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원유 있지 않습니까? 원유 가격이 지금 상승 중에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멕시코랑 그리고 이 캐나다에서 원유를 어느 정도 이렇게 수입을 해야지만 그 원유를 섞어야지 이 석유를 이렇게 또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관세를 25%씩 이렇게 또 올리다 보니까 그런데 이 원유에 대해서는 관세를 10%만 이렇게 또 올린다고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기름 가격이 오를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관세 정책이 이렇게 또 있은 뒤로부터 아마도 어쩌면은 이 공급망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오일 가격은 오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제 멕시코 대통령이랑 국경에다가 이 멕시코 군인들 만여 명 정도를 배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한 달간 또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미뤄진다라는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유가는 다시 올라갔던 거 다시 이렇게 또 반납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뭐 전 세계가 뭐 난리가 났습니다. 뭐 전 세계에서 뭐 이런저런 뉴스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면서 아마도 이 트럼프 대통령 빨 전 세계 경기 침체도 올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뭐 서로 막 관세 정책하고 막 보복 정책하고 뭐 무역 전쟁하고 그러면은 그냥 국민들만 죽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국민들만 죽어 나가게 되면서 그 누구도 승자가 없는 그런 게 발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